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교수님은 몰입이 어떤 상태셨어요? 그분이 오신 상태 어떤 상태죠? 최근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네. 어떤 테마나 화두는 공적인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즉 사회를 개선시키는데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보람된 가치 있는 테마일수록 좋아요. 그리고 저는 유대인 경제사나 월가 이야기를 쓰면서 현대 금융 자본주의의 문제 이거 어떻게 풀지? 그러니까 이제 화두였어요. 네. 그러니까 소득 불평, 어떤 부의 편중 이게 실물 경제보다 금융 쪽의 활동이 훨씬 활발해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보다 이 자산을 불려서 버는 소득이 한 서너 배는 많은 거예요. 그게 1971년서부터 계속돼 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진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지? 라는 화두를 잡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거를 부자 증세로 풀었어요. 네. 그 다음에는 피케티 같은 경우도 방안을 제시하긴 했는데 그 양반이 제시한 방안은 전 세계가 공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져.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각국 지도자들이 어떤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뭐 법인세를 깎아준다거나 오히려 부자 감세를 해준다거나 해서 현실 세계에서 어떤 그런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그렇게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아요. 미국 대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는 주장하는 게 부자 증세와 아울러 현대 통화 이론이라는 통화를 지금처럼 은행권에 맡기지 말고 은행권에 맡기니까 양적 완화나 그런 게 은행권에 이제 돈을 뿌리는 건데 그거는 담보 여력이 있는 부자들이나 그 돈을 활용해서 자산에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자산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뭐 법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뭐 주식시장이건 채권시장이건 뭐 부동산 시장이건 그런데 그 돈이 서민들한테는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오르지 않아. 그러니까 오르는 건 자산가격뿐이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돈의 흐름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흐른다. 그리고 앤드류 양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기본소득을 제창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정 금액을 차라리 나눠줘라. 그러면 사회적으로 소비 살아날 거다. 근데 처음에 이런 현대통화이론이나 기본소득의 개념은 기존 자본주의, 기존 경제학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발칙한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은 필연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를 그렇게 했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과연 우리 인류가 해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월가를 주도하는 세력이 자정 능력이 있어서 돈을 꽉 움켜쥐지 않고 이걸 풀어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부자들이 스스로 그 부자들한테 집중되어 있는 부나 이런 게 흐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요원했던 건데 이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미국 경기부양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니까는 지금 방금 얘기한 기본소득의 개념하고 현대통화의 이론이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미국이 2조 2천억 달러를 경기부양책을 내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큰 돈이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발행한 달러총액이 한 4조 3천억 달러 돼요. 그중에 60%는 해외에서 통화되기 때문에 미국 국내에 있는 달러는 2조 달러가 안 되는데 2조 2천억 달러의 부양책이라는 건 사실은 미국 내에서 돌아다니는 달러보다 더 많은 돈이에요. 그리고 미국 연간 예산이 4조 7천억 달러인데 연간 예산이 한 반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중에 기업 대출 5천억 달러를 연준하고 패키지를 해서 그거를 4조 달러로 늘려서 기업들을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적에 한 3, 4년에 걸쳐서 3차에 관한 양적 완화를 한 총액이 사실은 3조 5천억 달러뿐이 안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부럽다고 생각하는데도. 근데 요번에 기업 대출로 그보다 많은 4조 달러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의미했냐면 통화의 주도권이 이제 연준으로부터 정부로 넘어오는 거예요. 연준은 국채를 매입하거나 모기지
부채 같은 걸 매입함으로써 그 돈을 은행에다 풀어서 그 은행에서 담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대출해 감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늘리는 건데, 이번은 재무부 산하의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이 필요한 기업들을 가려내서 그 목표지향적으로 적재적소에 돈을 쏘겠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통화는 연준 주도로 그 집행을 했는데, 이제는 재무부라는 정부 주도의 이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통화의료원의 첫걸음이에요. 게다가 아시다시피 뭐 성인 1인당 1,200불, 아동 500불 해서 뭐 전 국민 90%한테 나눠주겠다는 건 이건 기본소득의 개념.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포퓰리즘이다. 어떻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 걸 시행할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 그거를 현실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미국 정부. 그런 과정을 보면서 여태까지 어떤 시스템이나 이 부호들의 어떠한 그 자정 능력에 의해서 이 빈부격차가 해소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해냈어요? 코로나19가 해낸 거예요. 네, 바이러스가 해냈습니다. 예. 그거는 금융계나 이런 수장들이 아는 거예요. 여태까지 양적 완화는 자들의 배만 불렸지 실효성이 없구나를 그 사람들이 먼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됐을 텐데, 요번 같은 긴급재난 상황 때 이거를 일거에 시스템을 바꾼 것 같아요. 물론 긴급 상황이니까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은 그 규모나 양이나 한번 이렇게 일단 길들어지면 이거는 통화금융판을 바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여기서 확 달라집니다.